자, 1하고 더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자, 페이지 200페이지 볼게요. 2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갈래상으로 얘는 고전수필, 한문수필, 기행수필입니다. 줄줄 그어주시고요. 성격은 체험적, 분석적, 교훈적, 설득적 줄줄 긋고요. 주제는요, 외부의 사물에 현혹되지 않는, 여기 줄 긋자, 외부의 사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 여기 줄 긋고요. 자, 특징은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체험을 바탕 여기 줄 긋고요.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주장 여기 줄 긋고요. 뒷받침한다, 뒷받침 여기 줄 긋고요. 자, 치밀한 관찰력으로 사물의 본질을, 여기 줄 긋자,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색적이고 관조적인 태도, 여기까지 줄 긋고요. 자, 그리고 작품 구성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에서 나와있죠. 경험이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산중의 집에 누워 물소리를 비교하며 들어봤다. 산중의 집에 누워 물소리를 비교, 여기 줄 긋고요. 낮에 강을 건너면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여기 줄 긋자,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모습을 봄, 여기 줄 긋고요. 자, 그럼 밤중에 한 줄기의 강을, 여기 줄 긋자, 한 줄기의 강을 9번이나 건넌, 여기도 줄 긋고요. 자, 밤에 말을 타고 밤 요거 줄 긋고요. 강을 건너며 강을, 여기 줄 긋자, 강을 나의 옷과 몸처럼 여김, 여기 줄 긋고요. 깨달음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모든 일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모든 일은 마음가짐, 여기 줄 긋고요. 눈과 귀에 현혹되면, 여기도 줄 긋자, 눈과 귀에 현혹되면 사물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할 수 없음, 여기 줄 긋고요. 외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 이것도 줄 긋고요. 강물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에서 나와있죠. 자, 그래서 인식 방법, 낮의 강물 여기 줄 긋고요. 강물의 위태로움을, 여기 줄 긋자, 위태로움을 눈으로 보게 됨, 여기 줄 긋고요. 결과 강물을 보고 두려워하느라 소리가 들리지 않음, 여기 줄 긋고요. 밤의 강물 줄 긋고요. 강물의 위태로움을, 여기 줄 긋자, 위태로움을 귀로 느끼게 됨, 여기까지 줄 긋고요. 자, 듣는 것에 신경이 쏠려, 듣는 것에 신경, 여기 줄 긋고요. 그래서 강물 소리가 두렵다, 두려움, 여기 줄 긋고, 소리가 두려움 줄 긋고요. 깨달음, 낮의 강물과 밤의 강물은 동일한 강물인다. 눈과 귀에만 의존한다면 여기서부터 줄 긋자, 보고 듣는 것에 현혹되어 사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됨, 여기까지. 자, 이하고 더하기에 나타난 두 가지 인간상,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외물에 구애받지 않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한다. 본질 줄 긋고 추구 줄 긋고요. 우임금과 같은 사람 줄 긋고 바람직한 인간상, 바람직 동그라미 치시고요. 죄에 기여한 눈만 믿는 사람, 요거 세모 치시고요. 외적인 것에 이끌려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유형,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유형, 여기 줄 긋고요. 처신에 능란하여, 처신에 능란, 여기 줄 긋고요. 제 귀와, 여기 줄 긋자,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 여기까지 줄 긋고요. 경계해야 하는 인간상, 경계 요거 세모 치시고요. 이하고 더하기에 나타난 개성적 표현 방법, 그래서 거기 쭉 나와 있죠. 박스 바로 밑에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 여기 줄 긋고요. 이거 활용하고요. 강물 소리의 생생함, 여기 줄 긋고요. 그리고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 역동적인 모습을 묘사했다. 역동적인 모습 묘사, 여기 줄 긋고요. 민수야, 그만 자. 응? 의인법, 과장법, 열거법, 직유법, 요거 줄 긋고요. 넘어가서요.
20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1야구 도하기 1야 하룻밤에 9도하 9번 강을 건넌 기 이야기란 뜻입니다.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바위돌과 부딪히며 거세게 다툰다. 그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그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분노를 일으킨 듯한 물결, 슬피 원망한 듯한 여울물은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치며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하여 항상 만리장성을 쳐부술 듯한 기세를 지니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세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 과장, 의인, 열거, 직유법 사용됐습니다. 과장, 의인, 열거, 직유. 이걸 통해서 모습을 표현한 거야. 모습 표현. 민수야, 일어서세요. 과장, 의인, 열거, 직유. 그래서 모습을 표현했고요. 전거만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전거만체, 전기만대, 전포만문, 전고만개로도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 나오면 짓누르는 저 강물의 소리를 비유하기에 부족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과장과 열거를 통해서요. 과장과 열거 강물 소리를 묘사한 거야. 우렁차다는 거죠. 자, 그리고 A 부분에서는요. A 부분 통째로 묶어주세요. 자, 그래서 강물의 모습과 소리를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묘사했다.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묘사. 그래서 청각, 시각, 역동적. 청각, 시각, 역동적. 자, 백사장에는 거대한 바윗돌이 우뚝하게 늘어서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어두컴컴하여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다. 흡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잘난 채 뽐내는 듯하고 좌우에서 이무기들이 사람을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하다. 어떤 이가 이곳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건 뭐다? 강물 소리가 고정된 것이라 보는 일반적 인식입니다. 일반적 인식. 하지만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물 소리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건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어떤 마음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됐어? 폭이 요 정도 되는 도로 위에 이렇게 쭉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 줄 같은 거. 그지? 그 위를 걸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자유롭게 잘 건너요. 됐나요? 근데 똑같은 너비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10층 높이에 있어요. 그 위를 걸어서 지나가라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들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겁이 나서. 똑같은데. 됐어? 자,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다 하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노상 전거와 전기와 전포와 전고 소리를 듣게 되니
마침내 귓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들에 견주어 보며 들은 적이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글쓴이의 경험 첫 번째입니다. 글쓴이의 경험 첫 번째. 자, 그리고 여기 계속 보시면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 이는 계곡물 소리를 청아하게 들은 경우다.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는 흥분해서 들은 경우다. 개구리떼가 다투어오는 듯한 소리. 이는 우쭐해서 들은 경우다. 만 개의 축이 연거푸 울리는 듯한 소리. 이는 분노하면서 들은 경우다. 순식간에 천둥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 이는 깜짝 놀라서 들은 경우다. 찬물이 때론 약하게 때론 세게 끓는 듯한 소리. 이는 운치 있게 들은 경우다. 검은 고의 낮고 높은 가락이 잘 어우러져 나는 듯한 소리. 이는 슬퍼하면서 들은 경우다. 한지를 바른 창문이 바람에 우는 듯한 소리. 이는 혹시 누가 왔나 하면서 들은 경우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직유와 열거법을 통해서요. 직유와 열거법. 자,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계곡 물소리.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계곡 물소리. 그리고 또 하나 더, 다른 소리와 견주어 본다. 뛰어난 관찰력. 다른 소리와 견주어 본 뛰어난 관찰력. 자, 그런데 이는 모두 소리를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요 다만 마음속으로 가상한 바에 따라 귀가 소리를 지어낸 것일 뿐이다. 귀가 소리를 지어낸 것 여기 줄 긋고요. 그 밑에 초록색 글씨 있죠? 마음속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물소리 여기 줄 쭉 그어주시고 연결해 주시고요. 지금 나는 밤중에,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지금 나는 밤중에 한 줄기의 강을 9번이나 건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제목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제목과 관련된 구절.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현재입니다. 다 됐죠? 자, 이 강은 북쪽 국경 너머에서 흘러나와 만리장성을 돌파하고는 유하와 조하 그리고 황화, 진천 등 여러 강들과 합류하여 미룬성 아래를 지나면 백하가 된다.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백하가 바로 이 강의 하류였다. 내가 처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뙤약 뱃속을 가는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경험 두 번째.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리 넘어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일 터이다. 자,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기에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하였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 치고 용솟음 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하늘을 보고 도강한 이유예요. 하늘을 보고 도강한 이유. 도강이 강을 건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것이실 뿐이었다. 또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를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이와 같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고요. 그리고 줄도 긋자.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왜냐하면
시각에 신경 쓰느라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짐. 됐나요? 됐죠? 자, 요동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하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려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한으로 여기는 터에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고요. 가로 닫고요. 자, 그래서 여기 가로로 묶은 부분에서는요, 낮에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들리는 것 신경 X, 낮에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들리는 것 신경 X. 됐나요?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여기서부터 가보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대로 쏠려 귀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밤에는 귀에 들리는 위험에 현혹됨, 밤에는 귀에 들리는 목 아프다니까? 왜 그러지 다들 힘든데? 자, 계속 보시면요. 나는 마침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마침내 이제 도를 깨달았도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깨달음의 직접적 제시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자 한 거냐면 외물에 현혹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외물에 현혹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방금 내 마부가 마에게 발을 밟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러고 나서 말의 굴레를 풀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둥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짝 오그리고 발을 내모두어 말 안장 위에 앉았다. 한번 추락했다 하면 바로 강이다. 나는 강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강을 대지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처럼 여겼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한번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나의 귀 속에서 마침내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린 거죠. 마음을 다스림. 그래서 강물 소리 신경 X, 마음 다스림 강물 소리 신경 X. 그리고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너는데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마치 안석 위에 앉거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마치 안석 위에 앉거나 누워서 지내는 듯 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추락해도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느껴짐. 추락해도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느껴짐. 옛적에,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옛적에 우임금이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에 업는 바람에 몹시 위험하였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용이든 도마뱀 붙이든 그의 앞에서는 대소를 논할 것이 못 되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고사인용한 겁니다. 고사인용.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 사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자, 소리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것.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외물에 현혹되지 말고 외물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야 함. 그런데 하물며,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게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되매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깨달음을 인생에 대한 도로 확장을 합니다. 인생에 대한 도로 확장을 한다. 그러니까 인생살이로 확장했다고. 됐어? 계속 보시면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 앞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아울러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련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이 글을 쓴 이유.